요 백제 파트로 좀 다시 넘어와 보실게요. 페이지 38페이지고요. 백제 건국부터 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백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조가 누구냐? 온조입니다. 이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죠. 주몽하고 소선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온조입니다. 소선호 사이에서는요. 온조하고 비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온조 같은 경우는 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정착했냐면 비옥한 요 한강유역 일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휴 같은 경우는 비휴는 인천 쪽에 미추홀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인천은 이제 바닷물이고 굉장히 짜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온조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위로부터 내려왔죠. 부여와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인 온조가 한강 유역 일대로 내려와서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착 세력과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 고구려는 1대가 주몽이었잖아요. 2대는 유리왕이에요. 이 2대 유리왕 같은 경우는 소선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2대 유리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소선호 사이에서 나오게 된 이 온조하고 비류가 아래쪽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온조가 백제, 처음엔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다가 목지국 하나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마한을 병합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제를 건국한다. 자, 그런데 이제 고이왕 시기 때 어디를 치게 되냐면 마한 전체를 다 정복하는 거 아니죠. 어디 정복해요? 목지국을 병합하게 되고 한강유역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율령 반포하게 됩니다. 자, 이 율령 뭐냐? 관등제, 공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6자평과 16관등제 16등급 나뉘어주고요. 장관급이 6명 이런 체제로다가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을 마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공복 관리들의 옷의 색깔, 복식의 색깔도 여기서 나오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4세기 제가 먼저 개괄을 해드렸잖아요. 근초고왕 보시는 거예요. 5세기에 광개토대왕이 있으면 4세기에는 근초고왕이 있다. 그거 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근초고왕 시기 때. 그리고요. 우리가 목지국 정복한 거는 고이왕인데 마한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된 건 누가 한 거냐면 근초고왕이 했다는 거예요. 마한 지역 모두 정복하고 드디어 근초고왕 시기 때 일대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전라도 일대를 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평양성을 공격해서요. 이때 당시에 원통왕, 고구려의 원통왕 왕이 있죠. 고국원왕을 전사시킨다. 다시 한번 연결드리면 고국원왕은 당시에 전연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아래에서 또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 근초고왕이. 자, 그런데 고국원왕 그 다음 때 누가 이거 체제 정비한다? 고국원왕의 아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소수리망, 불태율.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이 근초고왕을 제가 굉장히 저 바다 건너까지 세력을 확장시킬 정도면 해군력이 굉장히 막강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서, 산둥 일대,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자, 그 다음에 역사서 하나인데요. 여러분 역사서 기록은요. 이렇게 잡으시면 좋아요. 잘 나갈 때 쓴다. 내가 잘 나갈 때요. 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SNS 여기다가 내가 굉장히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잖아요. 기록은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전성기일 때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슬플 때도 써요. 그래서 내가 위태롭고 내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도 기록물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막 국권피탈을 겪고 있을 때 옛날에 잘 나갈 했던 때에 막 장수들을 끄집어 와서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시기 때 서기, 4세기 서기.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개괄해 드린 거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도 돼요. 그 밑에다가 좀 내용을 보완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잘 나갔다 근초고왕이 그걸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칠지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의 칼끝이란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자기들한테 바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일본한테 우리가 하사 내려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의 말이 맞느냐? 우리 쪽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 칠지도는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 4세기 무렵에 근초고왕 시기 때는 굉장히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일본한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쳤을 리가 사실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보여지는 이런 칠지도에 이게 상강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안을 이렇게 파가지고
안을 판 다음에 여기다가 금색깔의 어떤 실과 같은 글씨체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강기법 같은 기술, 세공법이 일본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일본에게 이렇게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침유왕, 비유왕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한성시기 때 제가 침유왕은 요거 하나 걸린다고 했어요. 들어온다 뭐가? 불교가 침유해서 들어온다. 요렇게까지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왕은요. 5세기에 걸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신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고요. 자, 건국설화를 보게 되면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유이민의 계통, 부여 유이민 계통이 압록강유역일 때 장악을 하게 되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구려 계통에서 내려와서 한강유역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유이민이 셉니다.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달라요. 경주 지역의 토착민 세력과 그 다음에 유이민, 박혁거세 집단이 결합한다. 그래서 신라의 건국설화를 보게 되면 신라의 육촌장이 군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대하는 형태의 설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조금 폐쇄적입니다. 이 유이민 쪽이 들어와가지고 문화를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건국설화하고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금 폐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신라예요. 자, 초기의 정치 형태는 박석, 김해, 삼성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박혁거세, 석탈의 기말지 시조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가 연장자를 뜻하는 이사금, 뭐 떡을 물어가지고 이빨이 많은 연장자를 그 다음 왕으로 추대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5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5세기 보시면 다시 요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5세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고구려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도부터 먼저 볼게요. 만주월 판달려라 광개토대왕. 광하랑 영토를 차지했던 이 광개토대왕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요 아래쪽으로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면서 밀고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고구려 중심이 됩니다.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요렇게 올라가고요. 우리가 항상 삼국시대는 역학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한반도가 너무 좁잖아요. 제가 이렇게 크게 지도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세계 지도 보면 이렇게 손톱만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세력이 너무 세게 밀고 내려오면 나머지 나라들이 되게 쫄려요. 이쪽에서 밀고 신라가 막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두 나라가 막 완전히 이렇게 뒤로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형국인데 고구려가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자, 백제가 요렇게 밀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가 저렇게 성장할 때 스타트 누가 되냐? 광개토대왕. 그래서 여러분 앞에랑 연결 지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소광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광장, 소광장, 소수리망. 소수리망의 아버지 누구다? 고국원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에요. 이렇게 소광장 그리고 문자왕이에요. 문자왕. 자, 그러면 요렇게 광개토대왕이 밀고 내려올 때 백제가 굴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백제 왕이 누구냐면 백제 아신왕.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이 밀고 내려올 때 이때 타격을 받은 백제 왕이 누구냐면 괴로운 백제왕, 괴로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왕 시기 때는요, 사실 우리가 광개토대왕 시기 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구려가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것은 바로 문자왕 시기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장수왕 다음에 이제 문자왕인데 이 문장은 장수왕의 아들은 아니에요. 장수왕은 말 그대로 장수한 왕이에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장수왕이 아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 장수왕 다음에 자기가 왕 되려고 이렇게 대기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속 안 내려와. 그래서 왕 못 됩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은 이제 문자왕, 손자가 왕이 되는데 중간에 그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왕이 이름이 조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쪼다 같은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가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사실 역사적으로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 진짜 오래 살았던 것이 장수왕이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밑에 백제랑 신라에서는 왕이 6명에서 7명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오래 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연결이 가셔야 됩니다. 비, 장수왕 시기 때 맞물려요. 비, 개, 문,
동 이렇게 연결해 드릴게요. 장수왕 시기 때 비계문동 너무너무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장수왕 시기 때 밀고 내려오면서 비계문동 비유왕 문주왕 그다음에 동성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약간 헷갈리시는데요. 문자왕이 있고 문주왕이 있잖아요. 자, 이 문자왕은 영역 넓힌다. 문자왕. 자, 그다음에 문주왕은요. 아래로 수도 천도한다. 이렇게 문주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문주왕. 이때 수도가 백제가 수도가 이동을 하거든요. 아래쪽으로 웅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신라의 상황 볼게요. 신라도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나라가 고구려의 나라가 밀고 내려오니까 여기도 파도를 타요. 이렇게 파도를 탑니다. 파도를 타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내, 눌, 소 이렇게 돼요. 내물마리간, 눌지마리간, 소지마리간이야. 내눌소, 내눌소, 내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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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눌소 이렇게 순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때 광개토대왕이 밀고 내려오게 되는데 쭉 여기까지 밀고 내려와요. 내물마리간 시기까지 쭉 밀고 내려오고 여기다 뭘 써두시냐면 호우명 그릇. 광개토대왕과 신라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이렇게 체크까지 하시면 골격이 완성이 됩니다. 5세기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 한번 보시고요. 광개토대왕 시기 후연, 거란, 부여, 숙신, 동부여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고요. 아래로 이렇게 남진 정책해서 밀고 내려오는 장면 요건 장수왕 시기 때입니다. 수도가 국내성에서요 평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한강 유역까지 장악을 하게 되고요. 밑에서 이렇게 백제하고 신라가 위태위태 하잖아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보시면 비유왕 시기 때 이렇게 비유왕하고 눌지마리간 하고요. 이렇게 연맹을 맺어요. 한번. 제가 비누동맹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비유왕, 눌지마리간. 그 다음에 동성왕 시기 때 이렇게 소지마리간 시기하고 혼인동맹을 한 번 더 맺게 된다는 거. 자, 요 구도 한번 잡고 갈게요.